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글래잡이의 대박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일선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매매,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굳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게 참 실전에서는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뼛속 깊이 새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영상은 진짜 쓸데없다 해도 하루에 한 번씩 들으셔도 지나치지 않는 이것을 그렇게 해야만 내 몸속에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일선 매매란 무엇입니까? 일단 5일선 매매는 5일선을 회복했을 적에 매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날은 시가 이상은 시가 이하는 매수를 하는 겁니다. 시가 이하. 시가 이하 매수고 시가 이상도 선매수 하는 것이고 5일선을 회복했을 적에는 그래서 5일선을 회복했는데 시가 이하로 쭉 내려온다. 그러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싸게 사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로 엑세스 바이오가 많이 갔는데 이런 식으로 5일선을 여기서 회복을 했거든요. 이렇게 올려놔 보시면은 종가가 3420, 5일선이 3402원으로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때 선매수. 그런데 시가가 여기 그 아래서 출발하네. 여기서 샀는데 종가 매수를 했는데 아래서 출발하네. 그러면은 5일선을 이탈했죠. 그래도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 더 싸게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종가로 쭉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5일선 매매고 그런데 선매수 했는데 또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선매수는 10%죠. 항상 10% 15% 추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제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쭉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매도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 지금은 5일선 매매 추세 매매가 아니라 5일선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면 매도. 당연히 추세 매매는 이 추세가 이탈하지 않으면은 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얘는 다행히 5일선을 이렇게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 안착한 거죠. 그러면은 추가 매수 더 사는 겁니다. 어차피 싸게 샀기 때문에 더 샀더니 그 다음날 빵. 그리고 단기로 3일째는 항상 단기 매도권 매도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또 5일선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5일선을 여기서 이탈하니까 매도. 그러면은 시가 이상 시가가 여기서 출발했죠. 그러면은 매도. 5일선을 이탈했을 적에는 시가 이상은 매도입니다. 매도. 5일선을 회복해서 재매수. 다시 매수했더니 안착해가지고 추가 매수했더니 빵 가죠. 또 단기 3일째 매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실전 매매고 5일선 매매입니다. 그래서 5일선 회복 시는 매수하고 시가 이하는 매수,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탈했을 적에는 매도, 비중 축소 매도를 하는 게 5일선 매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이거랑 같이 싸잡아서 말씀드린 거고 5일선 이탈 시는 5일선 이탈 시는 시가 이상 매도, 시가 이상 매도, 시가 이상 매도. 이게 5일선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배열 초기에서는 5일선을 이탈해도 재차 회복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역별에서는 5일선을 회복을 해도 재차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봉, 월봉, 연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최근에 이 신풍제약이 엄청나게 갔죠. 신풍제약이 엄청나게 갔는데 여기서 빵 세워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빵 쏴줬습니다. 이것들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주봉에서는 뭔가 정별해서 보조지표가 안 좋고 일단 주봉이 이평 밀집 정별이다. 완벽한 정별은 아니지만 정별이다. 그리고 보조지표는 약간 안 좋고 월봉은 그럭저럭 괜찮은 모양이 있는데 월봉이 이평 밀집이다. 그리고 연봉도 연봉이 죽여주죠 이게. 연봉이 정별 상태에서 심리가 살아있다. 연봉으로 딱 봐야 되겠네 얘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5개월선 5개월선 위에죠. 계속 위에죠. 5개월선 위는 시가 이하 매수했더니 쭉 올라가고 여기서 시가 이하 매수했더니 쭉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도 시가 이하 매수했더니 작년에 조정받을 때 시가 이하 매수했더니 쭉 올라가고 올해도 시가 이하 매수했더니 쭉 올라가고 이게 5일선 매매인데 이 연봉이 이렇게 심리도가 살아있고 정별 상태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한 주식은 5일선 매매가 잘 먹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도 가기 전에 보면은 여기서 음봉이 많았습니다. 음봉이 많던 양봉이든 음봉이든 간에 음봉이면은 좀 더 안 좋은 거고 양봉이면은 조금 더 좋은 겁니다. 조금. 그런데 일단 5일선 매매로 따지면은 5일선 이탈했을 적에 시가 이상 매도, 시가 이상 매도, 시가 이상 매도 그랬더니 쭉 떨어지고 이때도 시가 이상 매도. 그런데 5일선을 이때부터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 그러면은 회복이지만 음선. 그러면은 10% 선매수. 음선이든 양선이든 간에 선매수. 회복 안착해서 추가 매수. 이때부터 이때부터 회복을 했네요. 5일선 회복, 안착, 추가 매수, 보유 감망, 더 사고시 그런데 매수 신호가 쭉 나죠. 이렇게 매수 신호. 이때 추가 매수를 더 하시고 싶으시면은 뭐 20% 30%까지 하는 거고. 그래서 5일선 매매 5일선 아래 위에이기 때문에 시가 이하 매수했더니 쭉 올라가고 시가 이하 매수했더니 쭉 올라가고 시가 이하 매수했더니 쭉 올라가고 이런 게 5일선 매매입니다. 그런데 항상 뭐 아까 계속 설명드린 거 하나 둘 셋 쭉 뻗을 적에는 매도. 원래 3일에서 5일이면 다 끝나거든요. 연속 상승은. 근데 얘는 엄청나게 3일째 빵빵빵 갔기 때문에 빵빵빵 가면은 3일째 매도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빵빵이 아니라 적당히 올라가면은 한 4일째, 5일째 매도 치는 게 제일 좋고 얘는 정별이기 때문에 빵빵빵 엄청나게 간 겁니다. 뭐 재료도 있지만은 연봉이 좋고 그래서 이렇게 주봉, 월봉, 연봉에 따라서 그 5일선 매매가 잘 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때 이렇게 5일선을 회복 안착을 해서 샀는데 꼬꾸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런 이유가 주봉, 월봉, 연봉일 수도 있고 이평이 정별인가 그리고 이격이 컸는가 그리고 뭐 거래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5일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H1 사이언스를 예를 들면은 5일선을 뭐 회복하면은 매수 안착하면은 추가 매수해서 계속 이어나갔더니 쭉 올라가더라. 이탈하면 매도 회복하면 매수 이탈하면 매도 회복하면 매수. 여기는 손절 했더니 올라가고 올라갔더니 올라가서 샀더니 떨어지고 이런 시국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와서 횡보등락하는 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21선도 가깝죠. 그 정별이고 이럴 적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5일선을 이탈해도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이고 이때는 이제부터 이평들이 우하향으로 바뀌면서 5일선을 이탈해서 시가 이상 매도 시가 이상 매도 했더니 이렇게 여기서 5일선 이탈했을 때 매도했으면 이런 하락을 안 겪었겠죠. 그래서 5일선 이탈했을 적에는 항상 이러고서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5일선 회복 안착하면은
회복하면 매수, 안착하면 추가 매수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선 이렇게 5일선, 21선 장기평들이 역별에 들어갔는데 또 역별에 들어갔단 말은 이게 이평들이 다 우하향으로 바뀌었다는 말과 같거든요. 역별도 들어갔고 우하향으로 됐으면은 5일선을 회복을 해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회복을 해도 안착을 해도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게 높다. HLB 같은 경우도 이때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거의 상한가? 상한가를 간 건데 볼까요 한번? 네. 고가가 29점. 네. 그래서 상한가 갔기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사 했겠지만은 네. 5일선을 이렇게 탁 회복을 그 위에서 5일선 위죠. 위니까 매수 지지를 받으니까 추가 매수했더니 쭉 가죠. 그리고 여기서 뭐 약세 신호니 뭐 조정 신호니 이게 그런 아리꼬리 소음선이 조정 신호인데 서서 조정받다가 그것도 며칠도 아니고 이렇게 또 갔다. 그래서 5일선 이탈했을 적에 매도 이거는 되돌림 반등. 그래서 뭐 5일선 매매로 따지면은 5일선을 회복 매수 추가 매수했더니 또 이탈해서 매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5일선 매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5일선이 우하향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확률이 더 낮다.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더 낮다. 이게 바로 5일선 매매입니다. 요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내가 뼛속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막 5일선 아래에서 이렇게 뭔가 갈 것 같으면은 같은데 여기서 갈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뭔가 이 조정의 절반 정도는 조정이 왔고 HLB가 그래서 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한번 뺐다가 가는 게 맞는데 얘는 뭐 강한 종목은 뭐 여기서도 가고 갈지 모르니까 지금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지 갈지 말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얘는 5일선 매매에서는 오늘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 내일 다시 5일선을 회복하면 재매수 안착하면 추가 매수 이탈하면 또 매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5일선 매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5일선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꼭 잘 때마다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5일선 매매가 내 몸속에 뼛속 깊이 자리 잡아서 여러분들 계좌가 쫓아 올라가는 종목 손절하지 않고 내려가는 종목 이것만 잘 하면은 5일선을 이탈 회복했는데 5일선을 회복했는데 시가 이하 5일선 이탈해서 시가 이하 매수를 시가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5일선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저기 엑세스 바이오처럼 5일선을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이렇게 5일선을 또 이탈을 해. 그래서 불안해 하신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지수를 보시면은 예전에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나서 저 위에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나서 외바닥 찍고 쭉 가다가 조정신호 보이고서 쭉 N자를 그리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전 저점보다 살짝 높은 곳에서 양봉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전 저점보다 살짝 높은 곳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시면은 적극적으로 도전하셔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일선 매매는 이때부터 5일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매수, 추가 매수,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
여기서 이제 또 쌍바닥치고 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5일선 매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횡보 등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평이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에서는 5일선을 이탈해도 회복해도 재차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아무튼 그 형태에 따라서 그 시국에 따라서 틀린 건데 얘는 지금 횡보 등락한 시국이라서 이탈했더니 올라가고 올라갔더니 떨어지고 이런 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국이 횡보 등락하는 시국인가 올라가는 시국인가 정별해서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수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5일선을 회복 이탈하든 간에 종목 테마 장세가 이루어진다. 종목 테마 장세만 잘 하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가 떨어지면은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현금 비중을 70%까지 마련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시국이 아까 그 조정신을 보낸 이 시국인데 여기서 막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N자로 툭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정도 저점보다 살짝 높은 곳에서 음봉이 나고 또 양봉이 나고 아니면 여기서 양봉이 나고 하면서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요때 양봉 날 적에 특히나 이 볼린저 밴드 상 하단이 쭉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양봉 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전 저점마저 이탈을 하면은 현금 비중을 70%까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5일선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